되어질 결심. 김파랑. 수백 번의 달구질로 다져진 땅 위에 텅 터짐한 주춧돌을 올렸다. 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해 목수는 숨을 멈추고 고요한 그레니질로 나무 밑동에 돌의 모양을 새겨 넣었다. 자신을 깎아내지 않고서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마침내 돌과 나무는 완벽한 사랑을 이루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치목은 세상을 떠받드는 대들보가 되었고 큰 못질로 석가래를 이어 평생에 매정했던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공들인 나의 한옥은 천년이 넘도록 흔들림 없이 견고하리라 믿었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믿었었다. 너를 만나 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깨져 집과 함께 안개 속 모래알로 흩어져 버렸다. 기다렸다는 듯 붕괴되고 말았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좋다.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테니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테니. 오늘 많이 즐기시고 제 부족한 시로 뭔가 하나는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녁은 제가 맛있게 찜닭하고 곤드레밥 준비해놨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 서주시고 손떡을 전달해주세요. 그 전달하고 그 앞에서 앞에 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달리 동인의 김파란 선생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달빛문학회 회장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출판 기념회와 관계된 그런 또 문학회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통화하고 하면 항시 저보다 더 마음씀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가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지인분들이 오신 걸 보면 저분의 그릇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출판기념회가 있기까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서로 격려해준 달빛문학회 회원 또 달무리 동인의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님, 또 어머님, 또 든든한 후원자 우리 부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지도해 주신 김남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축하드리고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열심히 이렇게 다 돌봐줘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딸을 생각하면 저도 눈물이 나요. 얘는 특별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이렇게 시인이 돼줘서
정말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시집을 다 읽고 나니까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내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딸이 엄마 다 읽었어? 이래 눈물이 난다 이랬더니 엄마 왜서 눈물이 나? 그러니까 너무 집중해서 봐서 눈물이 난다 이랬더니 얼마나 웃는지 그 소리 듣고 많이 웃었대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저에게는 진짜로 또 우리 큰딸도 좋은 딸, 또 아들은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들 또 이렇게 잘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뭐 도와준 건 별로 없는데 지금 이른 다역을 하면서 지금도 눈물도 보이지만 우리 이제 자녀가 3명이고 또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또 이제 시인 활동도 하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면서도 또 항상 그 와이프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극적이고 모든 거를 한번 하면은 되게 이렇게 모든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좀 계획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결실을 보게 돼서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파란 지인님의 아들 성의창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시를 쓸 때는 정작 군 복무 중에 옆에서 도와드린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밤 새우시면서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시고 시집도 쓰시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파란 시인님의 첫째 딸 손주아입니다. 일단 시집 출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와주셔서 제가 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집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그 시 보고 정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한테도 보여줬었는데 같이 이제 저도 위로받고 위로해주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으로 속을 많이 썩였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더 좋은 딸이 돼서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집 출판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김파란 시인님의 막내딸 성미나입니다. 제가 저희 엄마 시집을 읽어보고 정말 재밌다고 생각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엄마 항상 응원해주세요. 학교에서 이제 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히 아까 뭐 1인 다역을 하신다 했는데도 늘 밝게 웃으시고 또 피부가 뽀얗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뽀얗신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우리 교실이 늘 밝고 또 성격도 되게 막 이렇게 친근하시고 밝으셔서 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 좋고 주를 간만에 봤는데 여러모로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시집 발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시집 많이 또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없이 전화 와가지고 나 시인 됐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뭐 하던 일을 왜 안 하고 시인이 됐지? 그래서 시집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머리에서 이런 영감과 이런 테크닉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땠지? 어렸을 때는 아주 당차고 여장부 같이 당차고 또 공부도 되게 잘했던.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었고 뭐든지 똑부러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 잘 지내시죠? 저는 언니가 소개했다시피 24년 동안 지금 간호사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차 타고 왔는데 좀 많이 밀렸긴 했지만 일찍 도착해서 필거스 투족을 타고 있어요. 항상 언니 응원하고 있고 어머니랑 뵈니까 이렇게 저도 눈물이 나는데요. 실밥이냐고 이렇게 슬픈 건가요? 어머니 얘기하실 때 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러긴 했는데 먼 길 왔지만 언니도 같이 보고 어머님도 보고 언니가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이들도 같이 보고 하니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건강하고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 후배였는데 지금 그 후배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계속 간호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되게 대단하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꼭 오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축하하고 김파란 시인 축하드려요. 그때 간호했어도 계속 잘했을 것 같은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축하하고 이런 자리에 갑자기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잘 되길 바랄게요. 네. 벚꽃을 무렵 김파란 바람이 벚나무를 흔들 때 욕심내어 오래 꽃잎을 지키고 싶지만 벚나무는 바람에게 온전히 몸을 맡긴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며 꽃잎이 있던 자리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바람이 지나간 방향으로 꽃잎은 진다. 바람이 흔든 건 꽃잎이 아니다. 벚나무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대가 건너온 발자국이다. 그대의 향기 품고 떠있는 구름이다. 참으로 고마운 님 김파란. 대문이 활짝 열린 마당에는 채송화와 포도나무와 대추나무가 다정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수도가에는 손빨래를 하시는 엄마와 연장통을 들고 집안을 살피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들말 위에 누워 책을 보다 따끈한 햇살을 덮고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부는 엄마의 목소리에 뒷집 아주머니가 마시라고 넉살 좋은 아주머니의 농담에 아버지는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시원하게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꿈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또 이런 날이 올까요? 벽이 허물어지며 김파란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이 곧고 높아서 나는 당신이 넘어오라고 말했지요.
부심한 당신은 오지 않고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은 상처. 눈물이 아득한 별을 희뿌옇게 지워가던 날,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그 벽은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대한 원망과 비용.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당신 모습 그대로 이해하며 사랑해 볼게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듯 벽이 힘없이 허물어지면 우린 서로 마주볼 수 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보의 아내 김파라. 남편이라 부르고 철없는 막내 동생으로 여긴다. 오빠라고 부르고 타이르고 가르칠 자녀로 여긴다. 자기라고도 부르고 눈물로 기른 아들로 여긴다. 그들이 황량한 사막을 홀로 건널 때, 무거운 슬픔에 취해 비틀거릴 때, 캄캄한 침묵의 문 앞에 한 줄기 빛으로 홀로 새기라. 살아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라피도포라 사랑법. 나를 따라오세요. 망망천지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생명이 깃든 것들이죠. 나무 기둥을 꽉 붙잡고 손톱이 빠질지라도 살기 위해 기어오르셔야 합니다. 원수 같은 서방이라 생각하고 바짓가랑이 찢어지더라도 붙잡고 위로 올라오르셔야 합니다. 어둠을 뚫고 꼭대기에 오르니 이제야 빛이 환해 오네요. 팔다리를 쭉 뻗어 마음껏 들이키세요. 빛을 훔치는 건 절도죄가 아닙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한 톨도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각자의 몸을 움직여 등에 붙어있는 상처받은 작은 먼지를 털어내세요. 어머나, 지상 낮은 곳의 어린 잎들은 아직도 어둠뿐이랍니다. 땅바닥에 다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모두 제 나이만큼 몸에 구멍을 뚫읍시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잠시 따끔하고 말 거예요. 그 구멍으로 빛을 훔쳐 달아나는 별빛까지도 어린 잎들이 있는 지상에 내려 보냅시다. 그래야 새끼들 입에 확 넣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야 새끼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빛이 내게로 오다. 김파라. 내가 그대를 온전히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대를 품어 자라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언어가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대의 수많은 표정이 나를 역동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호봉 같은 나의 빈 동공을 그대가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가 나의 보물이자 선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대의 미소를 보고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빛이 내게로 옵니다. 내 영혼이 기뻐 노래합니다. 빗장을 풀다. 김파라.
도서관 책장에서 묵은 시집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낡아버린 시집은 누구에게 단 한 번도 펼쳐진 적 없듯이 빳빳하게 잠겨 있었다. 밤새 찬소리를 맞으며 문을 열어줄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날의 낮처럼 도서관 책장이 그대로 얼어 있었다. 안간힘을 주어 펼쳐보았다. 중절모를 쓴 시인이 걸어나왔다. 꽃창포처럼 머리칼을 흩날리며 무릎을 바짝 세우고 너털 웃음을 쳤다. 무지갯빛 날개를 펼치고 고독을 햇살에 말리며 내 손을 끌어다 페이지를 넘겼다. 시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배부르게 받아먹었다. 그리움 한 조각, 서러움 두 조각, 선물로 받아 가방에 챙겨놓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시 문이 닫히지 않도록 언제든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꼭꼭 열어두고 돌아왔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오랜 빗장이 풀리고 말았다. 각질의 사회학 인파란 눈물은 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눈물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만들어진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물을 끌어올리듯 사람의 뒤꿈치는 직립보행하는 순간부터 삶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뒤꿈치에 모은다. 기쁠 땐 중력의 힘을 벗어난 가벼운 무게로, 절망을 경험할 땐 중력보다 큰 만유인력의 무게로, 경건한 순간엔 뒤꿈치를 바짝 세워 신과 사랑을 받든다. 부모의 뒤꿈치는 자식을 기르는 동안 세상의 물을 모두 끌어다 써서 물기 한 방울 없는 메마른 못바닥이 된다. 쓸어내고 쓸어내도 새로 돋아나는 각질은 뒤꿈치를 수만 번 돌아나온 눈물이 내다버린 슬픔의 찌꺼기인 것이다. 꽃은 피었고 나는 무너집니다. 김파란. 혹독한 이별의 순간이 끝난 후 어둡고 시린 겨울 속에 갇혀 시간이 끝으로 치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덜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슬픔의 늪에서 멍덩어리 희감한 미련이라는 글자는 나의 모든 것을 결박하고 가느다란 호흡만 남기게 했습니다. 차가운 엄한 땅속으로 내가 나를 밀어넣는데 잠시 눈을 들어 올려다보니 가지 끝에 목련꽃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언덕 위에 매화꽃이 붉게 손짓했습니다. 눈부신 어여움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시간의 끝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봄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숙명이었던 것이지요. 대나무 대군처럼 눈물을 비워내고 상스리 노래를 불러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다급한 말, 김파란.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아직 내 얘기를 못했는걸요. 시들어 말라버린 사랑초 당신.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는 있나요? 허공을 떠도는 별빛도 흐려지고 있어요. 날숨이 버려지지 않고 날카롭게 여린 폐포를 찔러요. 진심을 말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처음으로 되돌려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정한 눈동자를 볼 수 없으니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야 할까요? 막이 내려버린 극장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도 기억할 수는 있나요? 이대로 끝이면 안 돼요. 한결같이 따스한 감촉으로 내 손을 잡아주세요. 봄날 같은 당신의 품 안에 있게 허락해 주세요. 낡은 옷가지로 야무지게 안아주세요. 강물이 흐르듯이 내 슬픔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낮은 음성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떠난 자리마다 라일락 향기가 있어서 1초도 너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해주세요. 이대로 끝일까 두렵습니다. 못다한 말 당신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받기만 한 지난 날들이 미련하게도 흔들어 댑니다. 누가 당신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테니 그 눈을 뜨고 동백꽃처럼 붉게 웃어주세요. 시인 축하드립니다. 만나서 너를 위한 언어 김파란 아름다운 말만 하자. 하늘의 법칙을 모르더라도 물고기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날아가는 새들의 언어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자. 아픈 너를 생각하다 강가에서 눈물을 쏟아부으며 서러운 밤하늘에 별빛 하나 띄운다. 빛을 발하는 별들은 너를 위한 라보에 우리는 그저 그리워하다 아름다운 생각만 하며 살아가자. 어둠의 무게가 숨막히게 할지라도 연호의 기막힌 모천 회기를 기억하고 언 땅 위를 비집고 피어나는 민들레를 바라보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그저 소중하게 꿈을 꾸며 살아가 주렴. 사랑한다 얘야. 그대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52 넘자 남편들은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을 갈구하던 눈빛은 식어버린 지 오래다. 아내보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핸드폰 안에 즐비히 있으니 언제든 취향에 따라 대상을 바뀌어 짝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던 아이들도 각자의 짝을 만나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다. 이제는 아빠의 잘 지내보라고 한다. 물건이 필요할 때 기념이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는 쳐다보지는 않는 끝이다. 다가가면 바꾸다고만 한다. 혼자가 된 엄마는 허탈한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가에 아득한 그림자, 뱃살 허벅지 살이 출렁이고 하얗던 순풍에 지푸로 수련한 전문이 버림받은 듯 생기 잃은 모습이 낯설었다.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한 모습을 한 거울 속 여자가 너무 싫어 진저리를 치자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살며시 다가와 여자의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을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강아지의 목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왔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난 항상 당신을 사랑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매일 준다면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던 외로움이 마음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금강. 우울한 마음에 오늘도 눈물의 집에 들렀습니다. 눈물의 집에서 눈물 한 트럭 쏟아내고 나면 그리움이 씻겨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쏟아낸 눈물들이 되려 한데 모여 강이 되었습니다. 냇물이 차오르더니 큰 강줄기가 되더니 그리워 못 참겠다더니 그대를 만나러 그대에게로 막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밤의 축제, 그 바람. 잔태가 고혹적이고 순백이 화려했던 가로등 아래 밤의 목련꽃은 골목 어귀에서 길 가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바탕 밤의 축제를 벌였다.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초대받을 수 있는 비밀의 축제. 잎이 없는 가지 끝에 매달린 목련꽃 춤의 향연은 끝날 줄 몰랐지만 생과 사, 만남과 이별을 알고 있는 나는 시한부 축제를 아련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냈었던 내 아버지의 넋을 닮은 목련꽃이여, 삶의 상처를 숨긴 그윽한 눈빛으로 비단결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꺾어질 듯한 몸을 뒤로 젖히니 깡마른 각선이가 내 아버지의 다리 같아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그 밤이 떠올랐다. 살기 위해 받아야만 했던 훈장 같은 고통이 끝나는 그 밤. 나는 마지막 이별에 죽을 만큼 슬펐고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피날레를 마친 무용수처럼 평온하게 무대 밖으로 걸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상처는 공유가 되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금강, 빈파란, 우울한 마음에 오늘도 눈물의 집에 들렀습니다. 눈물의 집에서 눈물 한 트럭 쏟아내고 나면 그리움이 씻겨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쏟아낸 눈물들이 되려 한데 모여 강이 되었습니다. 냇물이 차오르더니 큰 강줄기가 되더니
그리워 못 참겠다더니 그대를 만나러 그대에게로 막 흘러가 버렸습니다. 기념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시도 낭독해주고 그랬습니다. 어째 소감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썼는데 시를 낭독해 주시면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났는데 이 눈물이 이제 아픔을 상처를 씻기고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조금 차분하게 기쁨이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울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첫 시집이 이제 도착돼서 그걸 받아들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색깔이 너무 쨍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니까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교수님이 항상 선택하는 거는 오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해라. 저도 이게 이제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 색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시집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여기 서 있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지난번에 강원 아동문학회 행사에 왔다가 개간 시와 소금의 신인상으로 실린 거를 보고 그 작품의 추천사를 제가 썼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추천하셨죠? 그렇다고 이제 했더니 그 시가 좋던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스승으로서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새로 신인이 문단에 나가는데 뭐 작품을 그런 걸 발표했냐 뭐 이렇게 되면 좀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작품이 좋던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이제 첫 번째 시집인데 저는 한 30년 전에 첫 시집을 냈는데 저도 그 첫 시집 보면 오글거려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게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딛고 사실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집을 받아든 남편이나 뭐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의 반응요? 딱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이제 물론 옆에서 고맙고 뭐 축하한다 뭐 했는데 그냥 저만 이렇게 클로즈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게 했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딸한테도 다 읽었니? 언제 읽니? 어디까지 읽었니?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둘째는 군대 주소 좀 보내봐. 엄마가 보낼게. 근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해요. 군대 상사님이 가져가지 않았나 모르겠네. 셋째도 다 읽었니? 이랬는데 다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 누워. 그래서 침대에서 제가 반 정도를 제가 읽어줬었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첫 시집을 냈고 근데 어떤 내용이 든지 알아야지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저희 엄마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2박 3일 계속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디까지 읽었어? 다 읽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다 읽으셨어요. 한 이틀, 3일 되니까 다 읽었다. 그래서 엄마 어때? 그랬더니 눈물이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치료학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엄마 왜 눈물이 나? 그랬더니 눈이 아파. 2박 3일 내내 계속 보시느라고 눈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김파란 시인님이 처음 시청자 과정에 들어올 때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코로나 과정에 입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원주 보건소로 가다가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했던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스크 쓰고 그냥 오세요.
예, 그래서 진짜 마스크 쓰고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그게 벌써 한 3년 된 거죠. 그때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인생 2막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을 보면 김파란 시인이 좀 체구는 작은데 대차고 당돌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이런 헤어질 결심이라는 시집으로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본인이 대차고 당돌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막 용기 있거나 리더십이 강하진 않은데 항상 어디 가면은 반장이고 어디 가면 실장이고 어디 수원여대 갔더니 저보고 학생회장을 맡으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회장 저 안 할래요 하다가 보면 어느새 회장이 돼 있고 성당에서도 신부님이 너 이제 주일학교 교감이면 대표거든요. 난 교사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교감을 하라? 싫어요 하다 보면 어느새 교감이 돼 있어요. 여기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6개월 지나서 총무가 됐고 뭐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가 대표가 됐고 지금은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삶이 항상 이렇게 불도저로 되게 큰 불도저로 쫙 밀고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같이 상생하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운명이구나. 그렇죠. 네. 운명이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네. 그러니까 죽을 공기도 그렇게 넘기고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번 시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라피도포라 산안법이거든요. 제 몸에 구멍을 내거나 잎을 찢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덩굴식물이 이야기를 이제 쓴 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생명이 깃든 것들이죠. 나무 기둥을 꽉 붙잡고 손톱이 빠질지라도 살기 위해 기어오르셔야 합니다. 슬픔의 바닥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역설적으로 희망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도포라라는 식물을 봤는데 잎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잎이 다 찢어졌을까, 틀어졌을까? 예쁘긴 하지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책을 찾아보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쭉 보니까 이게 덩굴 식물이에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제 시에서 나타났듯이 밑에 있는 어린 잎들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제 다 몸에 구멍을 내서 어떤 거는 구멍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을 내서 광합성으로 밑에 잎들까지 가는구나. 이게 우리 삶이 아닐까. 우리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인생이지 않을까 하고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라피도포라의 영을 뒤집어 썼죠. 시인은 그 식물이 되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 동물이 되어서 써야 되니까 내가 라피도포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항상 리더였으니까 자 따라오세요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시를 쭉 써내려봤습니다. 이 시와 연관된 슬픔의 바닥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바로 때론 깊은 바닷속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형이 바람처럼 떠났다. 여동생이 떠난 지 17년 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시는 숭고한 슬픔을 깨우기 위한 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사연은 어떤 걸까요? 이 시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 계시는데 아버님의 첫째 아들도 아프셔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가씨도 제가 결혼하자마자 딱 가서 보니까 뇌병변 장애 1급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32년 살다가 이제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은 그렇게 슬픔이 이렇게 안개처럼 깔려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 들쑥날쑥했지만 그래도 이제
재밌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시댁에 갔더니 너무 안개처럼 슬픔이 자욱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 안쓰럽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가 그냥 어머님의 아버님의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 숭고한 결심이라고 했죠. 어쩌면 이제 숭고한 슬픔을 깨우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신이라는 이제 제목이 있죠. 그 제목도 특이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사유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포니신에는 눈물, 물, 부모, 다시 물, 슬픔으로 이어지는 카테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단시인 각질의 사회학은 물기 하나 없는 논바닥을 발 뒤꿈치에서 떨어져 나간 슬픔의 찌꺼기로 형상화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헤어질 결심을 끌어들여서 그 숭고한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을 퇴고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헤어질 결심을 쓰게 된 거는 그 영화를 세 번을 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1박 2일 동안 밥만 먹고 그냥 영화를 쭉 3번을 돌려서 봤는데 왜 그렇게 봤냐면 이해가 안 가서 그 헤어질 결심 탕예이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번 꽂히면 끝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밥 먹어, 뭐 시켜 먹어 이러면서 그냥 1박 2일 동안 그 영화를 3번을 봤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의도하는 사랑이란 거, 미완성된 사랑이 결국에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너를 만나서 내가 붕괴된다라는 그 언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너 때문에 나는 망가지잖아요. 근데 마침내 붕괴되었어 하는 거는 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시로 잘 이끌어낼까 표현해낼까 하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한옥을 한번 지어보자. 한옥을 지어서 뭉개버려보자. 그래서 한옥을 짓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한옥책을 여러 번 봅니다. 어떻게 짓는지 모르니까. 한옥에 대들보, 기둥, 석가래, 주춧돌 이런 단어 다 이해하고 한옥을 이제 쭉 풀어서 지어봤죠. 짓고 이 한옥은 내가 만든 한옥은 1000년 동안이나 튼튼할 줄 알았다 했는데 너를 만나자마자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지위, 권력, 돈 이런 거가 한옥이죠.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거. 그 영화에서 받은 영감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따로 시간을 더 많이 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다음 순서가 있고 여기 또 대관 시간이 있어서 대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대담은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인이 될 수 있게 3년 동안 이제 저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사인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님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꼭 지키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